네, 반갑습니다. 오늘 11월 13일 국가대표 전문가 공개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벌써 11월도 중순입니다. 내일 이제 수능 날인데 내일 수능이라서 아침에 개장 시간이 1시간 늦춰지는 거 아시죠? 개장 시간도 1시간 늦춰지고 마감 시간도 1시간 늦춰집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시장이 지난주부터 해서 이번 주 굉장히 좀 지루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전망과 분석, 거기에 이어서 현재 상황들까지 간략하게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주로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결론은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이 좋다는 얘기를 내가 정말 오랜만에 하고 있다. 맨날 좋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만에 이제 큰 관점에서 시장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혹시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은 지난주 녹화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그렇다고 여기서 계속 간다는 얘기가 아니다. 바로 쭉쭉 간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추세가 돌파되어서 어떤 이제 장기적인 추세 전환에 발판을 마련했으나 여기서 좀 왔다가리 갔다리 하는 그런 과정들, 좀 이제 매물 소화하고 조금 더 손바뀜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어떤 안정감을 위해서도 조금 조정 과정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과거 사례를 종종 보여드리는데,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큰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하락하고 바로 시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큰 하락이 나오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과정 이후에 수렴하고 준비가 되면 거기서 이제 강한 추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시세는 뭐와 뭐를 반복한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시세는 무엇과 무엇을 반복한다. 수렴과 확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도 맞는데, 수렴과 확산을 반복한다. 예. 요거를 여러분들이 상승 하락도 맞는 얘기죠. 근데 조금 더 수렴과 확산으로 설명하는 게 좀 더 좋아요. 보시면은 아이고 이렇게 확산이 나오면 앞에서부터 이렇게 수렴을 하고요. 다시 확산이 나오면 여기서 수렴을 하고, 다시 확산이 나오고 수렴하고, 확산 나오고 밑에 나오고, 또 여기서 수렴해요. 이 수렴하는 과정이 좀 짧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 확대 보면 수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확산만 계속 반복되지 않아요. 시세는. 그리고 다시 확산이 나오면 수렴하고, 여기 수렴 보이죠? 다시 확산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수렴. 또 수렴하고, 다시 확산하고, 이런 식으로 항상 무슨 교과서처럼 모든 게 딱딱딱 맞진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여기도 수렴하고 그 다음 어디? 위냐 아래냐, 확산 어디냐? 아래. 이런 식으로 다시 수렴, 다시 확산,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랬는데 이 과정도 다 이제 수렴 확산이죠. 근데 요거 이제 확산이 크지가 않았어요. 이때는 확산을 해봐야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하고 또 살짝 확산하고 이런 흐름이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 지금으로 오면은 2016년도 2015년도에 수렴이 있었고요, 장세가. 그리고 2017년도에 큰 장이 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 수렴 조정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만큼 강한 에너지가 응축이 됐고, 거기서 강한 장이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서 수렴을 했어요. 수렴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디? 위냐 아래냐를 미리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보다는 이 수렴 이후의 방향성을 보고 대응하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그죠?
수렴 중에 위냐 아래냐 예측하는 거는 어쨌든 100% 확률은 없어요. 확산이 나올 때, 아래로 확산 나올 때, 아, 이거 아래구나. 그거를 수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황은, 자, 뭐 아주 작년부터 시장이, 가관이네요, 가관 아주. 아래로 확산하고, 또 수렴하고, 또 위로 반등하고, 뭐 수렴하고, 다시 아래로 확산을 하고, 이때는 수렴이 좀 짧았어요. 제가 이때 그래서 조금, 제가 이 당시에 올 9월 달에 조금 그래서 제가 예상이 틀렸던 게 뭐냐면, 반등을 할 것 같긴 한데 조금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더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수렴이 좀 부족해서. 근데 이때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죠? 이 하락 이후에 수렴 과정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고 바로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쉬지 않고 연속 상승으로. 이런 과정들이 좀 있었던 거가 있고요.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쭉 확산이 나왔는데 어때요? 여러분 지금 이게 계속 확산을 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다시 좀 왔다리 갔다리 할 거 같은 상황인지 그런 것들을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좀 큰 관점에서. 차트를 항상 이렇게 조그맣게 보면 이런 게 안 보여요. 자, 근데 좀 이렇게 크게 보면요. 아, 지금이 여기서 이렇게 계속 쭉쭉 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구나. 각도도 아직은 좀 살리기 힘들고 이런 각도를 이제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서 뭐 대략 보면은 앞으로 조금 수렴하겠구나. 예. 수렴하겠구나. 수렴이라는 게 뭐 가만히 무슨 껌딱지처럼 가만히 옆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렴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따 또 다시 설명드릴 텐데 12월 달이 조금 조심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12월은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12월 말부터 내년 연초 장세는 좀 좋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단은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11월 중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조금 애매합니다. 뭐 지금부터 당장 조심하기에도 조금 이른 감이 있고 그렇다고 지금부터 뭐 엄청 큰 어떤 계획을 세워서 당장 뭐 큰 어떤 수익을 목표로 하기에는 12월에 조금 부담이 있고 그래서 지금은 11월 중하순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욕심을 크게 내지 마시고요. 요거 한 2주 코스 전후로 정확하게 2주가 될지 뭐 언제 될지 모르겠으나 한 2주 내지는 2, 3주 정도 코스에서는 조금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는, 올라올 때마다 현금 비중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했다가 12월을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도 그렇고 아마 12월 달까지 맨날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은데, 지난주도 똑같은 얘기 했고, 이거 참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새로 오신 분들 계셔서.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짧게 할게요. 이제는 이게 뭐냐면 2010년 12월 1월 12월 1월 2011년 12월 1월 12월 고생하고 1월 좋아지고, 2012년 12월 고생하고 1월 좋아지고, 2013년 코스닥 지수입니다. 12월 고생하고 1월 좋아지고, 2014년 12월 고생하고 1월 좋아지고, 2015년 12월 고생하고 1월 좀 좋아지고, 2016년 12월, 얘는 이때는 11월부터 고생해서 좀 미리 바닥을 치고 나왔어요. 이때는 조금 특수하게 11월 달에 워낙에 대폭락이 나와서 근데 12월 초까지 고생하다가 올려놨다가 어쨌든 1월 기점으로 다시 좋아졌죠. 2017년도 이때는 장이 반대로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는데 11월 달에 한창 좋았는데 12월 달에는 고생을 좀 했어요. 이게 이렇게 상승이 쭉 나오다가 12월 달에 이렇게 두 번 출렁출렁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좀 위협적이었어요. 이 당시에. 아마 여러분들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1월 달에 다시 급등 추세가 나왔죠. 그리고 2018년 작년도 봅시다. 작년도도 12월 고생하고 1, 2월 좋아지고, 자, 이거 왜 그런다 그랬어요? 왜 그런다 그랬어요? 보통 이제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주식 대학생 때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뭐 산타랠리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산타랠리는 없어요, 별로.
신년 효과, 그러니까 그 전에 지금 물론 신년 효과도 있어요. 네, 신년 효과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왜 12월에 안 좋냐 이거죠. 12월에 안 좋아서 빠지니까 1월달에 오히려 오를 수 있는 모멘텀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효과보다는 12월 효과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왜 12월에 안 좋냐? 12월에 안 좋은 이유는 그렇죠. 세금이에요, 세금. 세금인데,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리지 못했던 부분도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대주주 기준이 바뀝니다, 점점. 예.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예전에는 어떤 주식에 대해서 뭐 10억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가 된다고 쳐요. 연말 기준으로 10억 이상의 금액을 갖고 있으면 이 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 해에 주식을 팔 때 그 수익에 대한 양도세를 냅니다. 그러니까 그거 내기 싫으니까 주식을 파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예. 그리고 연초에 다시 사는 거죠. 그러니까 12월에 빠졌다가 1월달에 올라가는 효과들이 이제 그런 현상 때문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 몇 년 전부터 이 대주주에 대한 기준이 점점 더 강화됩니다. 아주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10억을 갖고 있으면 대주주였어요. 근데 그게 5억이 되고요. 이제 3억, 2억 이렇게 낮춰져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체크를 못 해봤다. 예, 내년도 기준, 올해하고 내년도 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그 미리 체크를 해둘 걸 그랬네. 제 기억으로는 코스닥 종목 기준으로는 거의 지금 2억, 3억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10억 기준이라고 치면, 뭐 예를 들어 주식을 5억 갖고 있고 6억 갖고 있고 7억 갖고 있고 8억 갖고 있고 9억 갖고 있는 사람은 어차피 해당 안 돼. 세금 때문에 주식 팔 필요 없어요. 예? 10억 이상 있는 사람들만 고민할 일이에요. 그럼 그때는 이것 때문에 주식을 팔고 뭐 이런 현상들이 심하지 않았겠죠, 그나마. 근데 그게 계속 낮춰져 가지고 3억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다 이러면 솔직히 뭐 여러분들 중에 뭐 3억 이상 대주주에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 대주주 기준에 걸릴 만한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죠. 엄청.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그걸 신경 써서 연말에 좀 매도화할 수 있는 그런 대기 매물화 된단 말이에요. 이 기준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제 부자 증세가 심하기 때문에, 물론 세금이라는 거는 필요해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금은 당연히 필요하고 우리 납세의 의무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과도하게 훨씬 많이 물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심합니다. 우리나라가. 상속세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편이고, 지금 상속세는 참 문제죠.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하면은 3대 전에 회사가 없어져요. 그 회사가 물려주지 못합니다. 아예. 3대를 넘기지 못해, 우리나라에서는. 무조건 그 회사는 어떻게 잘못돼요, 중간에.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상속세가 없는 나라들도 있고요. 상속세를 과감히 폐지한 나라가 많아요. 그리고 상속세가 있더라도 이 직계 가족에게 지분 승계를 해주고 기업을 승계해주는 데에서는 감면을 해주는 그런 특수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기업들이 오래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물려주려다가 못하죠, 아예. 그래서 회사를 팔아죠. 그냥 팔아야 돼요. 팔고, 엑시트 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금 세금 정책이 굉장히 심해지다 보니까, 연말이 되면 될수록 이 매물 압박이 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거 현상이 쭉 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과거 사례 보여드렸던 내용 중에서 조금 예외적인 게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2016년도는 지수가 11월 달에 너무 많이 빠졌어. 너무 많이 빠졌어. 11월 달에. 이때 10월, 9월, 10월, 11월 이때가 뭐였냐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뭐
그 당시 트럼프 당선도 있었고, 아무튼 악재가 겹치고 겹쳐서 무지하게 빠졌어요. 이때는 이제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12월 달에 그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야 되는데, 아니 아무리 내년에 세금 내기 싫어도 그렇지 여기다 대고 주식을 팔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예? 그건 또 아니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는 사람도 있겠지만, 야 내가 내년에 세금을 내는 한이 있어도 여기서는 안 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또 안 팔아요. 그러면 안 팔지. 왜 팔아 여기다가? 세금보다 더 손해보는 건데. 예, 그래서 아무튼 그때는 12월 달에 그래서 반등이 나오고, 요 연말 돼서야, 이제 연말 결산 근접해서 조금 흔들리긴 했어 이때. 예,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막상 조금 매물 출회가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당시에. 예, 왜 이 대주주 기준은 언제 되냐면 배당락 날 기준입니다. 크리스마스 전후에요. 그래서 이때는 좀 특수한 상황인데, 보통 11월 달 장이 좋았다, 뭐 10월 11월 달 시장이 괜찮았다, 그러면 12월 달은 확률상 예,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시장을 보세요. 지금 시장이 이제 8월 달 급락 이후에 반등 좀 했고요. 9월 좀 괜찮아졌고, 뭐 10월도 좀 괜찮았고, 물론 이제 뭐 이 지수 흐름만큼 어떤 여러분들 시장 체감이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예, 워낙에 뭐 바이오 제약 일부 뭐 대형주들 급등한 거 있고, 이제 워낙에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지금도 뭐 땅굴을 파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어쨌든 올랐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반등을 한 상황에서 12월을 맞이한다면, 예, 매물 압박이 연말에 좀 있을 수가 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지금 보시면은 코스닥 기준으로는 뭐 그렇다고 오늘 내일부터 당장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내일부터 당장이 아니라 시장은 제가 볼 때는 뭐 당장 급락할 이유는 없고요. 왔다리 갔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를 정확하게 어떤 궤적으로 할지는 제가 그거는 모르겠으나, 이 왔다리 갔다리는 뭐 궤적을 예상하자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요 정도, 여기 이 안에서 놀겠구나, 당분간 요 안에 놀다가 12월 달에 조금 흔들릴 수 있겠구나,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굳이 지금 제가 차트에 그려놓은 선을 보시면, 예, 이런 선들이 의미 있는 선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락 추세선이잖아. 하락 추세선. 그럼 만약에 11월 말 또는 12월 초에 시장이 요런 자리로 반등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을까요? 줄이는 게 좋을까요? 예, 당연히 줄이는 게 좋겠죠. 이런 자리는 어디입니까? 한 600, 코스닥 기준 680 뭐 전후? 네, 이런 자리에 이제 뭐 240일 이평선, 장기 평선도 있으니까, 예, 이런 자리는 만약에 반등이 나와준다면, 예, 줄이는 자리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여기까지 꼭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뭐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고, 좀 이건 조금 요거는 12월 겨냥한 전망을 말씀드렸던 거고, 좀 단기적인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런 자리 눌리면, 여긴 좀 눌릴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눌리면 이런 자리 지지선입니다. 이런데 지지 받고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2100선이 지지력이 강력한 곳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은 조금 애매한 자리긴 한데, 눌리면 눌릴수록 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자리는 매수 관점, 추가 매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코스닥은 한 이런 자리까지 눌릴 수 있는데, 예, 이런 자리는 사야 돼요. 예. 제가 코스피로 다시 한번 기준 정확하게 잡아드리면, 여기 회색 선 있죠? 회색선 240일 이평선,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여기 횡선,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여기 고점 하고 돌파. 그 다음 여긴 뭐예요? 여기 저항을 돌파했으니까, 돌파된 저항은 지지선이 되는 거죠. 그럼 지지 라인이 여기 굉장히 명확하죠, 여기는. 그래서 코스피 2100선 지지 라인은 뭐 누가 봐도 명확하게 보이는 자리인데, 코스닥이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코스닥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얘는 21선을 좀 깰 것 같아. 코스피는 그 자리가 21선 근처에 어차피. 예. 여기를
이탈하더라도 살짝밖에 이탈 안 할 것 같은데 당장은. 코스닥은 지금 현재가 21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눌리면 21선을 깰 것 같아. 예, 깨면 여기 밑에 121선 있습니다. 여기 121선 요선 요 이평선 있죠. 요선 이렇게 돌아나가려고 이제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요런 정도 선이 좀 지지라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이거 요선이 여기 돌파된 전고점, 여기 돌파된 전고점, 돌파됐으니까 이제 지지선 됐고요. 요 지지라인이 장기 이평선 중에 하나인 121선이 앞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만날 자리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식 어떤 뭐 시장이 조금 눌리면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고요. 위는 어디? 네, 위는 여기가 고점. 당분간 이게 뭐예요? 당분간 이게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네, 요 안에서 왔다리 갔다리 뭐 올랐다가 내릴지 내렸다 오를지 그 타이밍 맞추는 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요 정도 열어두고 보면 돼.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을 뭐 그렇게 어떤 시장의 방향이 크게 의미있게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뭐 시장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사고 시장 가지고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종목별 대응이 중요한 거죠. 지수는 갇혀 있다. 종목별 대응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월달 가면 갈수록 조금 조심해 보고 그리고 12월 말에 가면 뭐예요? 12월 말은 뭐예요? 크리스마스. 이제 크리스마스도 얼마 안 남았네. 크리스마스가 되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보통. 네. 12월 크리스마스 때 주식 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저점 매수 가능성도 높을 뿐더러 배당도 받아요, 배당. 크리스마스 전후에 주식을 사면 그 다다음날 또는 다음날 정도가 배당 낙이에요. 그러니까 1년 중에 그때만 갖고 있어도 보통 연말 배당을 받는데 그 직전에 사는 거야, 보통. 그때 사면. 아시아키님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때 사면 사자마자 배당 받을 권리도 받을 수 있으면서 단기 저점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다, 매년. 예. 자, 이렇게 해서 대충 시나리오가 좀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시면 3번. 네, 뭐 제가 그냥 대충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본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11월달 이렇게 반등세로 조금 진행되다가 12월달에 좀 흔들렸다가, 그죠? 흔들렸다가 뭐 이렇게 연초에 돌아서는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예언이고요. 뭐 실제 상황은 12월달에 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또 1월달에 뭐 어떤 뭐 이슈가 있을지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가 미래를, 그렇다고 미래를 뭐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뭐 1월에 어떻게 될지 2월에 어떻게 될지를 다 예상하는 거는 무모한 거예요. 한번 시나리오 한번 그려보는 거고요. 만약에 맞으면 이제 그때 가서 맞았죠? 이렇게 제가 딱 하면 되는 거고 안 맞으면 이제 뭐 지나가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단히 제가 정리해보면 요거 지난주에 제가 간략히 했던 내용들, 지난주는 제가 이제 보통 중점을 뒀던 내용은 이제 좋아졌다, 장기적으로 좋아졌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해도 된다, 앞으로는. 그래도 그 전에 이제 하락장,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락장 겪었습니까? 이 하락장 마인드 있잖아요. 이 하락장 마인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조정간 눌림목 연속 상승이 나오면, 지금이 그렇다고 막 추세적으로 쭉쭉쭉 가는 장은 아니니까 연속 상승이 나오면 눌림목 조정 가능성이 열어된다, 이 얘기를 이제 했던 거예요. 이때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좀 연속 상승이 나왔으니까 이 정도 눌리는 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시장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지금 뭐 아주 위험하거나 뭐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승 후에 눌림목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가는 게 더 이상해. 그리고 자 이제 이번 주 상황 보시면 지수 코스피 지수 장기 추세 아이고 하락 추세 돌파 후다. 돌파 후 코스피 장기 하락 추세 돌파 후 단기 조정이 충분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 코스피는 21선 전후 20일 이평선 전후 코스닥은 20일 이평선 이하에서 한 120일 이평선 전후 그런 자리까지 좀 열어두자. 거기까지 늘릴 수도 있다. 포인트로 설명하면 코스피는 2100포인트 전후 지금 2122포인트죠 2122포인트는 한 2100 또는 그 살짝 이하 정도까지는 열어두고 보자. 코스닥은 지금 661포인트인데 한 650선 정도까지는 열어두자. 거기까지 내려도 전혀 뭐 이상하거나 문제되는 그런 흐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열어두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눌리다가 일단 제 예상은 이렇게 눌리다가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올 걸로 봐요. 그렇다고 크게는 안 가더라도 또 반등 파동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짧게라도. 그럼 요 포인트 과연 여기서 나올 거냐 여기서 나올 거냐 여기서 나올 거냐 이제 그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당장 내일이 될 수 있고 다음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언제 나올 거냐를 미리 예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대략적인 시나리오 곧 돌릴 수 있겠구나라는 거 열어두고 뭘 봐야 돼요? 쉬워요 여러분들. 오늘 같은 날 수급 보세요. 이 외국인 기관이 그냥 들이다 팔죠. 외국인 기관이 들이다 판단 말이에요 지금. 코스피도 외국인 기관 매도,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매도. 이렇게 되면 갈 리가 없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요렇게 눌리다가 이런 어떤 지지라인 근처까지 왔다가 살짝 이렇게 돌리면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면 이런 중요한 지지라인까지 눌렸다가 돌리면서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한다든지 또 어떤 시그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대표적인 상승 반전 시그널 아무거나 얘기해 보세요. 정답은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그게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상승 반전 시그널 이렇게 얘기하면 말문이 막히죠. 갑자기 뭐라고 해야 될지 말문이 막히죠.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시그널이 하나 있고요. 뉴스로는 무역 협상이 잘 되는 뉴스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추세를 그려요. 상승 반전 시그널이 뭐냐? 제가 이때도 그때 했잖아. 이때 언제더라? 그게 언제더라? 여긴가 보다. 여기다. 제가 이때도 방송할 때 벌써 오래됐네. 여기 딱 그려드렸잖아요. 여기.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돌파하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넘어갔잖아요. 여기서. 돌파됐네요. 좋아졌네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좋아졌잖아요. 맨날 똑같다니까. 여기도 이제 추세가 나올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 넘어가기 전에는 그냥 좀 조정 받는 거예요. 정확하게 패턴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쇠경으로 갈지 아니면 이렇게 하락 밑으로 갈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여기 뿅 돌파하잖아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코스닥도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뿅 돌파하면 좋아지는 거다.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지수가 5일 일봉상으로 방금은 분차트로 본 거고 일봉상으로 5일선 위로 안착한다. 그거 좋은 거잖아요. 아이고 주식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정 받다가 지지라인 근처에서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면서 5일선 또 안착하고 분차트상 하락 추세 돌파하면 좋은 거다. 끝. 예? 그때는 좀 열심히 붙어보고 매매하는 거고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올라가면 저항권 가면 좀 조심하고 12월 조심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맨날 오늘도 올라가야 되고 내일도 올라가야 되고 나는 오늘도 수익 나야 되고 내일도 수익 나야 되고 맨날 올라가 이렇게 하면 힘들어 주식이. 어차피 안 돼요 그거는. 주식은 내릴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맨날 그렇게만 올라가면 대박 나죠. 됐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 여기 있네. 5일선 돌파, 분차트상 하락 추세 돌파 등등 이런 반전 상승 반전 시그널을 대기하자. 외국인 기관 매수도 좀 체크하면서 예. 하지만 예, 또 얘기하죠. 다만 지금 당장의 큰 상승장은 힘들다. 더군다나 12월이 다가올수록 현금 비중을 좀 마련하면서 연말 연초에 다시 좀 이 포커스를 두는 예, 승부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 12월 달은 조금 경계하자.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좀 조금 일찍 끝났네요. 30분 정도 했는데 30분 깔끔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자, 조금 이제 그래도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까지 시장이 그래도 뭐 한 일주일 정도 눌렸거든요. 조금 좀이 쑤시고 지루할 만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죠? 좀 계속 눌리니까 이거 좀 지루하네 시장. 그런 생각이 좀 들 법한 상황인데 뭐 이 정도 눌렸으면은 이제 반전 시그널 기다릴 만한 자리까지 거의 왔으니까요. 조금 열어두고요 밑으로 체크하면서 제가 이제 또 매일 채팅방에서 시장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반전 시그널 비스무리한 게 나온다거나 하면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녹화 잠깐 끄고요. 본 방송 마치면 뒤에는 뭐 질문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나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너무 시장 얘기만 했나? 조금 이따 녹화 끄고는 종목 얘기도 좀 해봅시다. 아이고 델보공주님 저 명장님이 아니에요. 왜 그러셔? 우리 델보공주님 명장님 좋아하시는구나. 에이. 농담이고요. 봐드릴게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녹화는 끄고